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 학습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해요. 일단 제 강의 들으실 때 뭐 구독은 안 해주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강의 다 들으신 다음에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학습지라는 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죠. 우리 때는 솔직히 학습지라는 게 그 일일 학습지 와가지고 채점해 주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때도 아마 그 재능하고 뭐 구몬이나 뭐 눈높이도 있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그런 것도 대체적으로 많이 안 했죠. 학교 들어간 애들은 아마 했었나? 뭐 제 주변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뿐이 없었어요. 일일 학습지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엄마 졸라가지고 막 한 거는 있었어요. 제가 40대 후반이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건 있었고, 지금 30대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뭐 그 이상의 것이 있었긴 하겠죠. 지금은 너무 많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시절에는 그거를 만들 수 없어서 이게 유아시기를 안 했을까요? 그때는 그게 필요가 없었으니까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그렇게 따져버리면은 요즘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교육을 안 하면은 아이들이 바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뒤처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따져봐서 우리 나이 때 안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바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교육도 안 받았고 그렇게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어머니들이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고, 또 제 나이 또래의 많은 이 교수님들 강의나 이러신 분들 것도 듣고 계셔요. 그 교수님들이 어린 나이 때 지금처럼 교육들을 했었을까요? 안 했어요. 근데도 멀쩡하게 다 교수직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 진료를 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는 이 교육들이 한 번만 생각을 다시 보면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는 우리 아이도 해야 되겠다. 이게 이 군중 심리를 이용한 교육 마케팅이에요.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선두주자들이 있어요. 이 돈에 환장한 선두주자들. 돈이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소시오패스 같은 인간들. 이 사람들이 먼저 스타트를 끊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추종하는 세력들이 한 30%가 붙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한 30%의 사람들이 움직여요. 지기 싫어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 30% 사람들은 60%의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하게 돼요. 이 불안해서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목적의식이 없는 거지.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험한 게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없고 남들이 하면은 이것저것 아이를 다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짬뽕이 되는 거지. 이도저도 아닌 아이들이 되고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특히 위험한 거는 대치동이나 강남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망가지더라도 그거를 대처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대처할 만한 교육들이 있고요. 대처할 만한 또는 치료할 만한 센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흉내내는 위성도시나 지방 이런 데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유아 시기에 엄청나게 교육을 시켜놓고 학교를 들어갔더니 그거랑 연관된 교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이 교육 위주로 했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자기중심적인 아이들이 되고 사회성이 떨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갔더니 뭐 대체할 만한 상황이 없어 버리니까는 이 아이들이 히키코모리처럼 혼자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그래서 이 위성도시나 지방 쪽은 절대 서울에서 하던 걸 흉내를 내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더 망가지게 돼 있어요. 또 초등학교 가서 대안이 없어지고.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느 나라든 간에 3%에서 4%의 정신 나간 사람들이 모든 거를 다 좌지우지하게 돼 있거든요. 이 3%에서 4%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3%에서 4% 사람이 코로나 시국이 지난 이후 약 30%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기 교육이 갑자기 확 펼쳐져 있는 게 사람들이 위화감이 없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일단은 서론이 좀 많이 길었어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능이 낮고 이 군중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만든 이 문화에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동화가 돼요. 자기만의 의견 표출을 못하게 되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세뇌를 당해 있고 그 흐름에 동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유행에 동화가 돼 있는 거예요. 특히 요즘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선동하는 사람의 신봉자처럼 따르는 이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조기 교육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구독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 지난 이후에 지금 이 문화예요. 이게 과거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끔 이 유튜버들이나 이 정신 나간 소시오패스 같은 유튜버들이나 또는 인스타그램 하시는 이 사람들이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거에 많은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제가 요 전 강의에서 얘기했지만은 아이가 태어난 이후 약 24개월 동안은 엄마들의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를 이용해서 그때 구독자들을 확 늘리고 선동을 하고 세뇌를 시킨 거예요. 한 번 세뇌를 당한 거는 이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계속 불안해져요. 이것을 벗어나면은 벗어난 거에 대해 막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에 진짜 이걸 벗어나야 되나? 진짜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아니나 이런 것도 헷갈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다시 원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 군중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는 의사든 변호사든 검사든 판사든 또 교사든 이런 사자 직업에 나름 뛰어나게 공부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아들, 딸 이 사람들도 그 군중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는 동화가 돼서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DNA가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거기서 1등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지금 바뀌고 있는 이 교육 시스템에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과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갖냐면은 자기가 옛날에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했었으면, 더 빨리 했었으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교육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 사자 직업을 가지신 어머니들이 위화감이 없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잘할 것 같은 거죠. 이 뇌 시스템에 대해서는 모르고 빨리 시키면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요. 왜냐? 사자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좌뇌 타입이에요. 좌뇌 타입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상황은 생각을 안 해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안 됐을 때의 이 가정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안 됐을 때 이것을 또 나름대로 합리화를 해요. 왜냐? 본인이 선택해서 아이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순간 본인 스스로 잘못된 육아를 했다고 인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좌뇌가 굉장히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람들한테 사과를 안 하고 자기 인정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이 육아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계속 그거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영유를 다니면서 아이가 언어 지연이 오고 정신질환이 오더라도 영유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학습지를 선택해서 계속 하더라도 그거를 끊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말한 이유가 있어요. 학습지도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습지 중에서도 전응아들을 가르치는 학습지들이 있어요. 자폐아를 가르치는 학습지가 있고요. 지능이 낮은 아이들을 지능을 올리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학습지가 있어요. 당연히 IQ 80 이하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반복학습으로 만든 학습지예요. 이 학습지에 IQ 100, 110, 120짜리 아이들이 이걸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똑똑해질까요? 아니에요. 동화가 돼요. 이 똑똑한 아이가 이 80짜리 IQ를 가져서 해야 될 이 학습지를 하게 되면은 이 똑똑한 아이가 점점 IQ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점점 단순 반복적으로 되고 아이들이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나중 되면은 쉽고 편한 것만 찾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생각하고 사고력 해야 되는 거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 동화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이 군중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멍청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똑똑한 사람이 거기에서 뭔가를 바꾸고자 하는 이 마음을 먹고 거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군객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군중 속에 집어 들어가게 돼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되면은 비슷하게 변해요. 아무리 똑똑한 아이들아 하더라도 지능이 낮은 아이들이나 또는 평범한 아이들하고 어울리게 되면은 IQ 수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요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할 건데, 해외 유학을 갔던 아이가 한 6살, 7살에 왔어요. 영어 굉장히 잘하겠죠. 이 아이가 영유를 가는 순간 영어도 못하게 되고 영어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고 영어를 안 하게 돼요. 참 신기하죠. 영어를 굉장히 잘했던 애가 영유를 갔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이 돼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 강의에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학습지를 선정하는데도 이 학습지의 레벨에 따라서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학습지를 많이 안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 학습지 선정률이 적은 이 학습지가 왜 그러냐? 학습지 레벨이 높기 때문에 선정률이 적은 거예요. 학습지 선정률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중간 2학 단계 아이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50%가 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IQ 분포도를 보더라도요, IQ가 낮은 애들부터 쭉 해가지고 중간 이상 단계 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요 학습지, 어머니들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 학습지를 IQ가 높은 이 아이가 거기서 하게 되면요, IQ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IQ가 높은 아이는 IQ가 높은 아이들이 하는 그런 학습지를 선정해서 해야 돼요. 이 IQ가 낮은 아이들이 해야 되는 그 학습지를 IQ가 높은 아이들이 들어가서 약 1년에서 2년, 빠른 아이들은 6개월이면은 망가져요. 이게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학습지를 약 4년 동안 하면서 봐왔던 거예요. 그 단순 학습지를 계속 하는 순간 아이들이 진짜 바보가 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윗단계에 있는 학습지를 못 가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못 가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학교에서 하는 그 수준이에요. 그 학습지도 있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하는 그 학습지 수준으로 하는 학습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윗단계에 해당하는 학습지가 있는데, 그 윗단계, 그러니까 거기 거는 하질 못해요. 제일 밑단계에서 했던 아이는 2주만 되면 못한다고 다시 원래 학습지로 돌아가요. 그 학습지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아이가 우리 학습지를 끊는 순간 바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학습지를 하면서 아이가 바보가 된 거예요. 바보가 됐는데 다른 학습지를 가니까 뽀록이 난 거지. 그러니까는 이걸 미리 세뇌를 시켜 놓은 거야. 어머니, 우리 학습지를 아이가 그만두면요, 이 아이가 바보가 될 거예요. 결국은 우리 학습지로 돌아오게 될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 보세요 하고 다른 학습지 들어가잖아요. 못 버텨요. 아이가 너무 어렵고 막 싫고 막 짜증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 2주만 그렇게 아이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가 그 잠깐 학습지 그만뒀더니 바보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 학습지 선생이 약 3년에서 4년간 엄마를 그렇게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가니까 어머니 그거 보세요. 잠깐 얘 멈췄더니 바보가 됐잖아요. 어머니 어떡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그러니까는 학습지 선정을 맨 처음에 잘 하셔야 돼요. 괜히 아이가 쉽다고 쉬운 학습지 이런 거를 하다가는 아이가 진짜 바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학교 6학년까지 끝마치도 못하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하지도 못하고 아이가 진짜 바보가 되는 그 상황을 어머님이 겪을 수가 있어요. 그 한 달에 35,000원 하는 그 학습지 하나로 아이가 바보가 될 수가 있어요. 농담 같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잘 확인하셔서 그 학습지는 좀 걸러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진짜로 아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학습지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정상적인 아이를 좀 레벨급이 낮은 이 학습지를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아이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이 학습지를 보통 아이들이 한 4살 때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4살 때 시작을 하더라도 학습지를 뭘 할 것인가 충분히 알아보시고, 특히 패드 학습지, 패드 학습 있잖아요.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패드 학습은 들어가는 순간 그냥 당하는 거예요. 아이는요, 어떤 걸 처음 봤을 때 관심 보이는 게 딱 최대 6개월이에요. 학교 가기 전 아이들은 모든 게 다 그래요. 관심 보이는 거 최대 6개월이고 평균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패드 학습을 한 달 무료로 해주는 게 한 달 동안 아이를 미치게 만드는 거야. 중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은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래 놓고서는 패드 학습을 딱 시작을 하잖아요. 3개월 지나면 슬슬 안 하기 시작하고 6개월 되면 쳐다도 안 봐요.
근데 계약 기간 2년이에요. 2년 동안 돈 계속 내셔야 돼요.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그 전에 줬던 사은품도 물어내야 되지, 그 패드 값도 물어내야 되지, 위약금도 물어내야 돼. 근데 그걸 다 계산을 해보면은 2년 동안 하는 금액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위약금이.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하는 거야. 아까우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애들이 패드 중독이 되고 미디어 중독이 되면서 전두엽 기능이 약화가 되면서 아이들이 나중에 책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이 패드 학습도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달만 무료.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이 진짜 무서운 얘기가 한 달만 네 애들 한번 해봐. 네 애들 중독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무료로 해줄게.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참고해 주셔서 패드 학습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나와요. 애들은 그러면 인강 어떻게 듣냐? 아, 그거는 중학교가 넘으면 상관이 없어요. 중학교 이전에는요, 이런 미디어 중독들 자체가 아이들이 개인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심하게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지나가지고 애들이 인강 듣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공부 목적으로 해가지고 딱 듣는 거기 때문에 그거 외에 더 이상 휴대폰을 쓰지를 않거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본인 컨트롤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상관이 없어요. 성인이 쇼츠를 보더라도 난 30분만 딱 볼 거야 해서 딱 30분 보고 끊어요. 그럼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보다 보니까 금방 1시간이 지나고 보다 보니까 2시간이 지났어. 그러면 그 사람은 중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쇼츠를 본 거를 뭐뭐뭐 봤는지를 옆에다 한번 쭉 써봐요. 근데 그걸 못 적는다? 그러면은 전두엽 기능이 점점 상실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참고해 주셔서 아이들 학습지 교육할 때 꼭 확인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런 낮은 학습지에 아이를 집어넣게 되거나 아니면은 남들 한다고 막 이상한 교육들에다가 똑똑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집어넣다 보면 아이가 좀 IQ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꼭 참고해 주셔서 아무데나 그냥 아이를 막 집어넣으시면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유행이니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유행인 거예요. 유행은 6개월 지나서 없어질 수도 있고요. 3개월 지나서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유행 기간에 잘못 아이를 집어넣었다가 아이가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는 이 육아는 유행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있는 육아 지침서에 있는 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아 지침서라고 누구 뭐 조기교육 유튜버들이 하는 거, 그 사람들이 쓴 책이 육아 지침서가 아니라 이 정부에서 발행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구입을 하셔서 그거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거 꼭 알아두시고요. 정 찾을 게 없으면은 아동 심리에 관련돼서 아동 발달 과정에 나온 책들이 있어요. 그거를 사셔가지고 그 아동 발달 과정에 있는 책자대로 아이들 육아를 해주면 돼요. 그게 아이들 아동 심리학 보는 그 교재들이 있어요. 그 교재가 실질적으로 육아 지침서에 있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시험 보는 교재예요. 그 책에 있는 대로 육아를 해주시면 더 좋으니까는 차라리 그 책을 사세요. 야, 뭐 유튜버들 그 만든 책들 그거 맨날 읽어봐야 도움이 안 돼요. 그 걔네들 그냥 그럴싸한 말들을 써놓은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어쨌든 간에 학습지 선정할 때도 잘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지금 유튜브다 보니까는 학습지가 뭐가 좋니 나쁘니까 막 못해요. 좋은 거는 막 말해줄 수가 있는데 나쁜 거는 또 저한테 또 역으로 올 수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휘말리기 싫어서 그거는 해줄 수는 없으니까는, 근데 제가 대충 얘기한 게 어떤 학습지인지는 알 거예요. 그래서 국어 학습지 할 때 좀 조심해 주시면 좋아요. 자, 요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또 새로운 거 있으면은 또 연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요 다음번 강의는 이 조기 유학 갔다 온 아이들이 영유를 갔을 때 왜 망가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강의 다 들으시고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